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독서 모임은 왜 잘못되기 쉬운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 모임이 나쁜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독서 모임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독서 모임은 안 좋은 모임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어떤 독서 모임이 괜찮은 모임인가? 그걸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먼저 친목을 위한 독서 모임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귀고 차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책을 매개로 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목을 위한 독서 모임에서는 책이 그래서 굉장히 쉬워야 돼요. 그 책을 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떠들어야 된다던가 그 책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대화의 소재가 될 정도면 되고, 사실 이런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독서가 반은 핑계이기 때문에 꼭 그 책에 대해서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면 되는 거죠. 책 읽고 와서 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잡담만 해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독서 모임. 이런 독서 모임은 참 좋은 거죠. 그럼 또 다른 문제없는 독서 모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도자가 있는 독서 모임도 잘못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독서 모임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모임에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토론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이 사람에게서 그 책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은 겉으로는 독서 모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지도자에게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이런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은 당연히 나쁠 게 없죠. 좋은 일이죠. 특히 그 지도를 해주는 그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아주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다 좋은데 왜 독서 모임이 잘못되기 쉬운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특히 그런데요. 사람들이 허영심이 좀 있어서 그렇죠. 아니, 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안다 그러고, 또 이왕 읽을 거면 많이 읽고 싶어 합니다. 막 이런 거죠. 무슨 대학교 그 권장도서 100권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이거 다 읽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 어떤 책을 읽을까라고 하면 너무 쉬운 책, 무슨 동화책 같은 거 읽자 그러면은 왠지 좀 그 무식한 사람 같으니까 좀 더 어려운 책, 요새 화제가 되는 그런 책을 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껄끄러워도 그래, 그런 책이 좋겠지라고 선택을 하려고 하죠. 만화책 읽고 모여서 얘기하고 하자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야금야금 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거를 말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어려워져요.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나쁜 일이냐? 그거 자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것도 좋죠. 어려운 책 중에 좋은 책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책이 어려워지면 그 책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읽는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친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선생님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미지의 문제를 다 같이 모여서 푸는 공동 연구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독서 모임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 연구가 되는 것이죠. 왜 제가 그 공동 연구로서의 그 독서 모임이 나쁜 거라고 말하냐면, 제가 공동 연구를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 공동 연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든 겁니다. 공동 연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그 공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책을 읽는 이유는 어떤 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미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는 역사는 아는데 미술을 몰라요. 그런데 혼자 읽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나는 역사의 전문성이 있는데 내 친구는 미술의 전문성이 있다. 그러니 같이 읽으면 우리가 합쳐서 서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각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서로의 발목 잡기 되기가 쉽습니다. 공동 연구의 성공 조건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 서로 간에 헷갈리는 말, 또 애매한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각자 전문성이 있으면 그 말은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지면 공동 연구가 너무너무 비효율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생기는 오해나 의사소통을 푸는데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책을 읽는 것보다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생기는 혼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독서 모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 공동 연구는 그래서 두 사람이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요. 독서 모임을 두 사람이서 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두 사람이 넘어서면 그때는 그 공동 연구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리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 이 책을 다 읽고 막 강의해 줄 정도의 그런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의견들이 서로 겹칠 때 그걸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공동 연구의 리더가 없이 그냥 와서 다들 막 싸우고 떠드는 식이 되면은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 연구가 성공하려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들으면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공동 연구가 성공하려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책을 읽고 생각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쓰고 서로 그 독후감을 막 돌려서 읽는 거예요. 상대방이 읽은 생각은 이렇구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한 다음에 모여서 다시 한번 재차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지 않고 공동 연구라고 모여서 그냥 막 떠들면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이야기가 알 수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 연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잘 맞아야 효율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 걸려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공동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쉽고 그 독서 모임의 취지가 그냥 친목이라던가 혹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라면 좋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자꾸 야 다음에는 무슨 책을 할까? 라고 하면 왠지 그간 못 읽었던 어떤 책에 도전하고 싶고 혼자서는 못 읽는데 여러 사람이 읽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산에 혼자 가는 건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가면 쉬워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독서 모임이 공동 연구처럼 되는 것이죠.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서는 원래 여러 명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서라는 것은 그 저자와 독자가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화는 1대1로 나눠야지 여러 명이서 나와서 막 떠들면은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아예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를 각자 막 하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어설픈 의견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하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부터 막 한 얘기를 뒤죽박죽으로 들어서 이런 건가 보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차라리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렴풋이 이렇더라라고 기억만 해두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서 읽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나중에 가면 아 그런 거지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어설프게 읽은 얘기를 다 끌어모으면 더 몰라요. 사실 그 책이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을 책인 것 같으면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책은 왜 보통 책에는 그 앞에 그 해제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천서의 말, 추천의 말 같은 거. 추천의 말을 쓴 사람이 훨씬 똑똑하죠. 그 사람이 쓴 독후감만 읽어도 책이 다 이해가 돼야 정상이지. 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는 말들 여러 가지를 막 들어서 뒤죽박죽으로 들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어려운 책이 아니죠. 오늘은 독서 모임은 왜 잘못되기 쉬운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답은 지적인 허영 때문에 혼자서 할 때보다도 점점 더 어려운 책을 읽게 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은 독서 모임이 공동연구 모임이 되는데 공동연구란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성과가 있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독서는 대개 혼자서 하고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독서 모임은 왜 잘못되기 쉬운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